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여 개 나라의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곧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의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보는 것으로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우리나라 안보 통상 라인이 총출동하며 통상 협력에 총력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관세 협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아메리카 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신당 창당 선언까지 한 머스크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와 또 전기차 산업 전반이 어떤 영향을 입게 될지 잠시 후 살펴보고 또 주간 증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7분입니다. 특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현재 전북 고창, 진안, 무주, 장수, 익산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야외 활동 최대한 피하시고요. 외출할 때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이나 신체 허약자 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들에게 부탁을 해놓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에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4시 7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하기는 했는데 네. 좀 장중 내내 불안한 흐름이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17% 5포인트가 올라서요. 3059.47에 코스닥은 0.34% 2.66포인트가 올라서 778.4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원세 유예 시한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면서 확실히 맞아요. 경계감이 좀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수는 오늘 상승과 하락을 장중 내내 계속해서 반복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오후장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긴 했는데 또 장 막판에는 상승폭이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투심도 한쪽으로 방향을 아직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시총일이 삼성전자가 2.53% 하락하면서 61,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시총일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이 좀 막히는 이런 모습 보였고요. 아무래도 내일 2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경계감도 발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SK하이닉스가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2차 전지 기업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1.4%대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네. 전반적인 지수를 또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역시 관세 관련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에 기한 이후에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증시가 다음 방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말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관세 세율이 적힌 서한을 순차적으로 각 국가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긴 했는데 점차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6일 밤 자신의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밝힌 거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관세 서한, 그리고 합의가 7월 7일 월요일 오후 12시를 시작으로 전달될 것을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서한이 보내질 국가들도 있고 협상이 타결될 국가들도 있을 거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거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타결을 짓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잘 타결을 지어라 이렇게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전략으로도 관측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올렸는데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브릭스를 향해서 경고를 보낸 겁니다. 네. 이 브릭스는 이제 러시아나 중국, 브라질 등이 주도하는 비서방 국가들의 경제연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브라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 중이고요. 회의에서 미국의 핵 이란 시설 타격에 대한 것 그리고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여기를 겨냥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호 관세 유예 기한 전에 협상 타결하고 압박하고는 있지만 네. 또 한켠에서는 이제 유예 기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방송 출연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떤 사안은 마감일을 넘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결국 판단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서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협상이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 서한을 보내는 것이지만 막판에라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명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요. 인터뷰에서 또 이런 같은 결의 이야기를 했는데 성의껏 협상하고 합의를 위해서 양보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신 위원장과 미런 위원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일괄적인 연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협상에 성심껏 임했고 시간이 더 필요한 몇몇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네. 우린 현재 여왕구 통상교섭 본부장 그리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문제를 갖고 현재 전방위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시간이 더 필요한 국가들의 협상 시한을 연장한다면 그 대상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분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 성장률을 1.9%로 추산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2.0%로 제시했으니까 0.1%포인트 떨어진 거고요. 이 OECD가 추산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돌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자본, 노동, 자원 이런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생산 성장률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를 밑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국제기구의 공식 통계로 확인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잠재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배경도 잠깐 들어볼까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재 성장률을 측정한 그 자원 요소들 그걸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 노동시장의 생산성 하락 이런 장기적이고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에 관한 부정적 시각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OECD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3년 동안 2.2%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 이렇게 급락을 한 이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보통은 개발도상 국가였다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통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긴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 떨어지는 속도가 좀 가파르다는 데 문제가 있고 물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G7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여전히 앞서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이 네. 추세라면 G7 국가들에게도 역전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반기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꽤 많은가 봐요. 네, 설문조사를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부동산 R114가 이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고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49%가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네. 직전 조사 때와 비교를 해보면 17%포인트가 늘어난 거고요. 이 49%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을 점친 응답자 비중은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줄어든 13%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이것도 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조사 기간을 보셔야 되는데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상황도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라고 보여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 또 정부의 주요 규제 개선 전망 등의 순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매값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세 약화를 꼽았습니다. 네. 또 전셋값 상승에 대한 그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전셋값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는 458명으로요. 47.7%에 달했고요. 이 중에 145명, 31.7%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자, 유통업계가 대규모 할인 행사 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이 라면이나 빵, 커피 같은 가공식품을 최대 50% 싸게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주 식품 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고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할인 행사를 열기로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등 업계의 물가 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가운데 업계가 여기에 화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할인 품목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면이나 빵 같은 물가 체감도가 높고 원재료 가격 부담이 다소 완화된 제품들 중심이고요. 그밖에 이제 여름에 소비가 많은 것,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주스, 삼계탕 같은 이런 품목들도 할인 제품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할인 행사 진행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식품 원료 수급에 필요한 조치들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수입 원재료 2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왔고 올해까지 커피나 코코아 이런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무역 상대국들에게 관세 서한을 보내는 등 오는 9일까지는 무역 협상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서한을 발송할 무역 상대국은 12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마도 15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서한을 받게 될지 이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금 안보 통상 라인 모두 미국을 찾아서 지금 통상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한미 통상 협상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가져나가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너무 덥네요. 예, 밖에 많이 많이 덥더라고요. 덥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제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이제 정말 하루 앞두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통상협상 담당자는 물론이고
이제 안보실장까지 그렇죠. 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실장까지 미국을 찾았습니다. 지금 아주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아주 거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뭐 네. 어차피 항상 우리 시험 볼 때 이 데드라인이 막판에. 다가오 막판에 이제 막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대통령 이 선거 6월 3일에 끝났기 때문에 네. 준비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던 맞습니다. 것이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네. 제임슨 그리엄 미 무역 대표부 대표를 만나서 네. 여러 가지 이미 한번 만나서 지난번에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제조업 당신네들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네. 이게 당신네들의 안보에도 좋고 우리랑 협력하는 거가 경제 발전에 좋은 거다 이렇게 지금 설득을 했고요. 네. 위성락 실장은 사실은 이제 그 마코 루비오 그 국무장관 겸 국무장관이죠. 국가안보보좌관. 네네 네. 만나서 좀 상위 레벨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 예, 그래서 관계를 좀 잘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측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통상 협상할 때 그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찾고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안보실장은 거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이 다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장기적인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가장 큰 관심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보내겠다고 한 그 국가별로 그 다른 이제 관세율을 네, 적용한 그 이제 서한이지 않습니까? 네. 12개인지 15개 나라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서한을 받으면 지금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서한은 기본적으로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가 다른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서한을 그럼 받을 거네요. 받겠죠. 네. 우리나라 받을 건데 네.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전체 대상은 200개 국가고요. 네, 네. 그중에서 주요 무역국이 경제 주체가 이제 57개. 네. 그래서 56개국과 EU는 이제 하나 통으로 묶어서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 하나 이렇게 해서 57개인데 여기서 협상이 잘 된 국가들한테는 안 보내고 협상이 잘 안 된 국가는 보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체 요 국가들 중에 57개 국가 중에서 18개 국가가 미국 무역 수지 적자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타겟이고요. 네. 그 국가 중에 몇 개냐? 원래는 이제 한 6개 정도 국가하고는 7월 8일까지 대충 마무리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미국 생각이. 미국 생각이. 네. 그래서 12개 이제 지난 4일 날 얘기할 때만 해도 12개 정도 트럼프 네.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어제 오늘 이야기로는 15개가 될 것 같아. 협상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네요. 네. 앞에 했던 영국하고 베트남은 이제 일단 끝났다고 얘기를 한 거고 네, 네.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게 인도. 네. 요 세 개 국가를 뺀 15개가 아마도 그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는 우리가 6번째 무역자국이니까 들어갈 텐데 네. 특히 이제 우리는 이게 참 별로 듣기가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그러잖아요. 한국은 캐시머신이다. 찔르면 돈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선호국가에 포함이 돼 있고 부유한 한국은 나라다. 부자 국가다. 그럼 돈 내라.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뭐 들어가는 게 거의 100%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미국의 관세 협상 좀 진행 상황을 짚어볼까요? 이게 이제 네. 점점 해서 딱 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또 바뀌고 또 그렇죠, 가다가 그렇죠,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쭉 지켜보시다가도 이제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이 과정을 예. 간단하게 아주 영어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타코라고 멕시칸 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치킨 사우시라 그래서요. 네. 한참 밈을 한참 놀았잖아요. 트럼프가 세게 탁 얘기를 해놓고 네. 반발이 확 오면 네. 물러서 반발이 확 물러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하고 관계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예. 미국 언론하고 인터넷에는 타코라고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의 줄임말이라고 타코가요? 트럼프 치킨 사웃. 트럼프가 겁먹고 물러선다. 도망친다. 네, 그런 거라서 뜻이었군요. 이번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강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4월 2일 날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57개 경제 주체한테 상호관세를 다시 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9일부터 할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반발이 있으니까
물러선 거죠. 네. 근데 반발이 해외에서만 온 게 아니고 예. 국내에서도 자기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내에서도, 엄청나게 네. 심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걸 유예해 7월 8일까지 이렇게 이제 한 거고 그 기간 안에 무역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비관세 장벽 철폐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그거를 협상안으로 들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일부터 사실은 했던 게 10% 상호관세. 네. 요거는 이제 기준관세 또는 뭐 기본관세라고 하는데 10% 상호관세율을 이미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품목별 관세가 있는데 그게 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네. 여기 25% 부과하고 있다가 철강에 대해서만 50%. 50%. 네, 철강과 네. 철강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50% 이렇게 이제 얘기를. 철강을 사용하는 제품은 가전 제품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철강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50%까지 네. 이제 매기겠다 뭐 이런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안에 이제 협상을 쭉 진행을 했는데 아무튼 7월 8일까지 협상이 잘 되면 네.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안 돼서 네. 아무튼 내일 7월 8일 내일이죠. 내일까지 이제 그 편지를 받으면 8월 1일부터는 원래 4월 2일 날 했던 관세율대로 관세를 네.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영국, 베트남, 인도 네. 정도만 좀 어느 정도 됐다 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네, 거고 중국은 약간 휴전 상태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중국은 아직 협상 중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쉽게 끌려 들어오고 있지를 않아요. 중국은 무기가 많잖아요. 자기가 이미 자원은 다 확보를 했고 히토를 다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네. 중국산 제품 관세를 높이는 순간 국민들한테 반발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저 월마트 같은 데는 야 관세 그렇게 높이면 우리 저기 그 선반 다 빌 거야.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그거 쉽게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우리도 중국의 협상 결과를 보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 중국의 협상 결과를 보고 협상을 했으면 우리 좋겠다는 보고 생각이 나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 아. 일본도 사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일본도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일본의 무기는 뭐죠? 일본은 아무튼 우리랑 동맹이고 네. 그런데 왜 그리고 그 우리가 당신들한테 반도체 옛날에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협상도 했고 다 물러서줬고 다 양보를 해줬는데 네. 왜 우리한테 관세를 그렇게 매기는 거냐 우리 자동차 관세 그렇게 매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거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이. 그래서 네. 일본은 강하게 동맹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중국은 이미 스스로 무기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물러서지 않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사실은 이제 베트남하고 협상 원래 46%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20%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얻은 거죠. 미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0%. 네. 시장 완전 개방. 개방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협상을 했기 때문에 요 사례를 갖고 지금 이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난번에 100% 넘게 미국이 중국에 관세한다 그럼요, 그러다가 그럼요. 이제 줄여가지고 지금 몇 %까지 온 거죠? 지금은 20% 저 원래 이제 그 마약 관세 네, 네. 20%에다가 10%를 얹어 30% 하고 30%. 있는. 네. 중국은 10% 이렇게 네, 하기로 네, 한 네.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중국이 히토리를 공급하면 미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그렇죠. 있는 지금 중인 싸우고 거죠. 있는, 네,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협상 마감 시한은 8일인데 네. 실제 관세 부과는 이제 8월 1일부터. 8일 1일이에요. 그러니까 원- 마감 시한은 원래는 7월 9일부터 하기로 했어요. 네, 했는데 이게 또 약간 늦춰졌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설사 우리가 관세 협상 서한을 받아서 거기에 별로 나아지지 않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종결이 아니고 그렇죠. 여전히 협상은 진행 중이고 8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총력을 쏟아 부어야 될 텐데. 총 쏟아부어야 네. 됩니다. 어떻게 그 협상의 여지를 일단은 네. 이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봐서 관세를 높여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수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하고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야 농산물 시장 개방해. 그리고 우리 제품의 관세 제로로 만들어. 지금 이게 미국의 요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한테도 동일한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우리가 뭐 과거에 알래스카 유전 개발이나 가스전 천연가스전 개발에 참여를 하고
뭐 이런 조선소를 사서 거기 배를 건조하고 제조업 진출을 시켜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게 지금 우리 원래 생각했던 아닌데 네. 막상 까놓고 보니까 그거 아니다. 네. 그거는 장기적으로 그런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 있으나 네. 지금 당장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미국산 그 쌀? 농산물 네. 수입해주고 네. 그다음에 소고기 연령 30개월 폐지하고 네. 그리고 석유 수입해주고 천연가스 수입해주고 셰일가스 수입하라는 거잖아요. 요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선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단 사줘야죠.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무역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오케이 우리 농산물 시장 좀 더 개방하겠다. 사실 거의 다 개방이 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쌀 같은 것도 네. 일정 양 이상이 수입이 되면 거기에 110%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 거지 별로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하겠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저 석유야 저기 원래 워낙에 이제 중동에서 가져오는 거지만 조금. 물류비가 좀 더 들어가요. 근데 네. 하지만 그거 사올 수 있죠.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네. 천연가스 사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예.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당신의 무역 적자를 해줘야 되니 가겠다는 거고 그 우리랑 장기적으로 협력을 하자. 그래서 선박의 경우도 우리한테 다 줘라. 그 선박 그 진수하는 거를 네. 선박 만드는 거 우리한테 다 줘라.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장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거 저 장비라든지 부품 다 가져가라. 이런 협상들이 이제 일어나야죠. 그게 아주 장기적인 전략이고 충분히 미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미국 적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 그러니까 가져가기 지금 무역 때문에. 적자를 줄이는 게 최우선 목표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이번 단기적으로는. 협상에서는 그런 건데 네.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장단기적으로 그렇게 미국도 우리-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은 당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뭐 경쟁력 강화 뭐 장기적 관계 개선 중요하잖아요. 관심 없어요. 당장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 개방하고 석유도 수입하고 가스도 수입하고 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소고기 시장 미국이 원하는 걸 열어주고. 이렇게 받아주면 우리는 뭘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상황에서? 관세를 낮춰야죠. 영국처럼 10%로 간다. 10%로. 네. 25%를 맞으면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 며칠 하루 이틀 사이에는 좀 어려워도.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어렵지만 네. 어쨌거나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와라. 대통령 당신의 대통령 이제 뽑혔으니까 네. 와서 협상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그럼 한미 얘기를 했거든요.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아야죠. 그럼 8월 1일 전에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 위성락 실장이 지금 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8월 이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을 해야 될 거고 네. 거기서 이런 좀 큰 주제들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호 관세를 정리를 하는 이런 구조가 오늘이 7월 7일인데 이제 한 꽉 잡아서 8월 1일까지 4주가 안 남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양국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서 방미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면? 스타일은 100%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급해 만나자라고 하면 우리 지금 만나 이거예요.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혹시 이제 그 어쨌든 영국하고 베트남 우리하고 좀 국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뭐 이렇게 많이 무역 다르죠. 완전히 뭐 흑자국이 우리가 한국처럼 적자국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여기 뭐 베트남하고 영국은 나 말씀드린 소고기 농산물 시장 완전히 개방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베트남의 경우는 완전히 0%로 자국 시장을 개방을 하기로 했고 네. 뭐 이게 당연히 미국이 원했던 거죠. 영국은 이제 사실은 다 된 건 아니에요. 자동차에 대해서만 쿼터를 10만 대를 주고 10%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네. 나머지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 그 품목별 관세 네,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추후 협상이라고 미국은 여지를 얘기를 남겨둔 했고 거군요. 네. 영국은 0%로 가자라고 요구를 한 거고 하지만 추후 협상으로 지금 결론이 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추후 협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게 자 우리는 줄 거 주고 그냥 받으면 받을 거 받고 네. 관세 우리는 사실 굉장히 철강하고 알루미늄 이런 것들 우리 수출도 많이 하고 중요하거든요. 네. 자동차 부품까지 넘어가면 이제 정말 골치 아프니까 그것들 다 그냥 10%대로 가고 네. 대신 우리
뭐 미국이 원하는 농산물 시장이 됐건 천연 에너지 시장이 됐건 다 열어라. 네. 어차피 우리 수입해서 다 쓰고 있는 것이니 미국으로 간다 한들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네. 이런 관점에서 조금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일을 할 때는 이제 좋은 쪽을 긍정적인 면을 보고 달려 나가야 되지만 또 나쁜 경우도 좀 생각을 하긴 있죠, 해야 될 있죠. 텐데. 네, 있죠. 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실패하는 교역국에는 이제 그 4월 2일에 처음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 네, 당시에 그 상호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장 25% 관세 적용받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아니길 바라지만 그럴 때 우리나라 그 경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던가요? 지금 뭐 당장 나온 보고서로는 지금 당장 만약에 이 관세 협상 실패하면 0.4%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한은에서 지난번 0.8%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0.4%면 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치는 영향이 미치는 그만큼이라고.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출 중심 국가고 미국이 1위 시장이에요. 네. 중국보다 이제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의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네. 단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세라는 건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일본도 있을 거고 독일도 있을 거고 대만도 있을 거고 우리랑 경쟁하는 나라들이 도대체 얼마나 상호 관세를 맞을 거냐. 네.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경쟁력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막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다른 국가들보다 좀 더 좋은 포지션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비교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서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죠. 기업들은 지금 나름대로 시나리오별로 다 상황표를 지금 그럼요, 만들어 놓고 있겠죠. 그럼요.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해주실 거 없으실까요? 그래서 사실은 예.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지금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공급망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계의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망 소재 부품 뭐 이런 거 제조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수출 시장도 다변화를 해야 되고 만약에 트럼프 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제3국 수출, 제3국 교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면밀하게 보고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는 우리 국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업들도 그런 어떤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의 다국적 기업화가 네. 필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걸어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원래 여의도공 가로질러서 늘 네. 걸어오시는데 어지간히 도저히 안 돼서 예, 네, 한정거장이지만 이제 네.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땀이 그냥 송글송글 맺혀 네.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좀 다 세 지수 다 모두 다 좋았고요. 네. 다우가 2.3%, S&P 500이 1.7%, 나스닥이 1.62% 올라서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은 이제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지만 목요일까지 이제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우호적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정말 오랜만에 애플 주가가 한 주간 6.2% 가까이 오르면서 진짜 오랜만입니다. 정말 네. 오랜만에 반등했고 반면 테슬라는 이제 2.5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1% 이상 오르면서 역대 네.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결국 지금 이제 지난주에 올랐던 배경은 미국의 좀 힘겨웠지만 그 감세안이 결국 통과가 됐고 네. 베트남하고 이제 무역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나라도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했고 특히 이제 감세안 통과되면 일단 이제 빚은 늘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갚고
당장 소비가 늘 수 있거든요. 뭐 이게 세금 같은 걸 깎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그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감세안 통과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감세 아닌 건지 네. 그리고 이게 금융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썩 좋은 건 아닌 게요. 이번 네. 이번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이 10년간 재정 적자가 이제 3.3조 달러나 또 증가하게 돼요. 3조 달러면 우리나라로는 4천조가 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또 이자 부담이 전체 세수의 이제 그러니까 미국 정부 이자 부담이 세수의 22%에서 25%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 네. 이게 자꾸 이자 부담이 커지면 금리 상승 요인이거든요. 금리 좀 부담이 되는데 다만 이거는 장기적이고 시장은 어쨌든 좋게 작용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세금 깎아주면 소비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깎아준다는 거예요? 아동에 들어가는 그 세액공제라든가 네. 초과 근무 수당 특히 미국은 팁을 많이 받는 국가인데 네. 팁에 대해서도 320억 달러 규모로 감세해 주겠다. 그러니까 팁에 대해서도 좀 소득 공제가 좀 들어가고요. 거기에 자동차 대출할 때 거기에 따른 또 세금 감면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세금을 깎아주면 그 남는 돈을 어쨌든 소비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네. 또 되게 이게 통과될지 말지 되게 불확실했잖아요. 막 서로 이 표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극적으로 좀 통과가 되면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다. 그래서 일단 감세안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애플이 모처럼 이제 올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정말 AI를 등에 업고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계속 이 그 오름세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증권가 평가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애플이 어쨌든 그동안에 그 이렇게 싸웠던 것들을 보면은 반도체도 직접 설계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 스마트폰도 기능들도 되게 다양하고 시리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네. 다 M&A로 획득한 기술들이에요. 이 기술들 대부분이 예. M&A를 되게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접목시킨 기업이 또 애플이니까 네. 그걸 사와서 잘 조화롭게 이제 구동시켜서 소비자들이 거기에 이제 환호하면서 애플 아이폰을 많이들 사셨는데 근데 이번에 AI는 직접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를 AI 업데이트하는 건데 음성이지. 네. 그게 원래 올해 9월에 나오는 신모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내년으로 연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 안 되는 거죠 자체 개발이.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던 이유가 갑자기 이제 애플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네. 오픈 AI의 챗 GPT나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픽이 만든 게 클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아마 이제 좀 협업을 해가지고 자체 기술 대신에 이걸 넣지 않겠냐. 이걸 좀 협의 중에 있다는 보도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예. 애플은 이런 걸 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술보다는 네. 다른 이제 기술과 협력을 하거나 아예 M&A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퍼플렉시티라는 되게 유명한 또 언어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네.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그것도 M&A 이슈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럼 애플이 그러면 결국엔 자체 기술 잘 안 되는 건 악재지만 네. 기존에 또 M&A 워낙 잘하는 기업이니까 차라리 이거 사오면 좀 빨리 탑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애플 주가가 6% 가까이 이제 올랐거든요. 그럼 한 시리 주간. 업데이트는 더 늦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근데 거예요? 이제 업데이트를 자체적인 걸 만약에 포기를 하면 이제 외부 걸 심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자체 기술로 잘 안 되는 것보다는 이미 네. 왜냐하면 뭐 챗GPT 이미 다 검증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심어서 애플에 잘 녹여들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은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네. 결국 지금 빅테크 주가 오르는 건 AI가 여기에 뭔가 스토리가 붙어야 올라가는 거지. 맞아요. 그게 안 되면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애플이 그걸 또 보여줬다. 네. 그래서 애플의 부활을 일단 시장은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이폰 되겠습니다. 판매량도 늘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제프리스 애널리스트가 애플의 투자 등급을 올려버렸거든요. 이유가 아이폰 판매가 좀 안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4월과 5월에 네. 전 세계 판매량이 15%나 또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아이폰 자체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에 대해서 X에 올려가지고 네. 갑자기 질문을 주말에 했는데 난리가 났죠. 제가 그때 근무하면서 그 뉴스를 읽었기 때문에 아주 네. 생생히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투표했는데 65%가 찬성해가지고 7월 5일 날 창당을 바로 해버렸어요. 이름이 아메리카당 창당을 했고 이유를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 이제 미국이죠.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를 좀 굉장히 이제 맹비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좀 우려가 큰 게 미국은 양당제이기 때문에 네. 구조상 3당이 당을 만들어서 그 원내 의원 그러니까 의석을 의석을. 차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주마다 법도 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이제 후보자 내려면은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그 지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네. 지금 1968년 이후로 미국 독립당 소송으로 출마한 조지 윌러스라는 이 분이 마지막으로 3당 원내 진출을 했어요. 68년에. 68년에 그리고는 다 양당이에요. 50년 넘게. 네. 근데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원하는 대로 의석을 얻으면 굉장히 파워풀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의석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중간에 내가 캐스팅 보트.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겠다. 근데 누가 봐도 캐스팅 보드 역할 할 때 민주당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랑 지금 그거 사이가 하려면 창당한 것 같긴 네. 한데 그래서 어쨌든 좀 이게 CEO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긴 거 이거는 아니에요? 되게 좀 주가에는 지금 안 좋은 게 시간에서 좀 주가가 많이 급락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테슬라 주주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근데 기대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제 하반기에 공무원 활동 끝났으니까 제대로 이제 경영에만 집중해서 전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웬 지금 날벼락도 아니고 이거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여기에 집중하기에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상황이 썩 좋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전기차도 잘 안 팔리고 네. 그래서 좀 우려가 큰데 어쨌든 지금 또 되돌릴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주가에는 좀 당분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은 인물인 건 확실한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가만 넘어가지를 못하는 좀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짚어보죠. 네.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등락을 좀 거듭했는데 그래도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금요일 날 급락했다가 오늘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3059.47 그래서 5.19포인트 올라서요. 0.17% 올랐고요. 네. 코스닥도 상승했습니다. 778.46 2.66포인트 올라서 0.34%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 일단 오늘 그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하이닉스라든가 오늘 뭐 일부 원전주라든가 특히 뭐 은행주 이런 이제 조선 방산 기업들이 지난주 안 좋았는데 오늘 올라가면서 좋았고 특히 코스닥은 이제 시가총액 1등 기업인 알테오젠이 네, 주가가 네. 10%나 올랐는데 아마 그랬나요? 코스피 이전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아, 그런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네. 이전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좀 10% 올랐는데 그러나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거에 비하면 확실히 네. 좀 최근 장세는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정체돼 있는 뭐 오르고 내리고 이제 매일 반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조정이 나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증시 자체는 여전히 좀 잘 버티고 있는 3천 넘어서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은 가격이 꽤 비싸군요. 네, 40만 40만 원이 원 넘는군요. 넘었습니다. 네. 자, 이번 트럼프 감세안에서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는 기존보다 더 상향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놀랬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저번에 그 반도체 대기업한테 보조금 왜 주냐. 그럴게요.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주면 안 되고 차라리 관세 때리면 된다 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이번에 감세 법안에 세액 공제율이 원래 25%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네. 더 늘어났습니다. 35로. 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건 전혀 예상을 못했죠. 줄거나 안 줄 줄 알았는데 잘 된 거죠. 예, 훨씬 잘 된 네, 거죠.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좀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의하면 뭐 돈 주길 싫어하는 건 맞는데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데는 일단 깎아줘요. 그 자체는 건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도 이게 보조금 뭐 이거 못 받는 거 아닌가 우려를 했는데 네. 그 법에 이번에 통과된 법에 의하면 어쨌든 배터리를 만들면 만드는 만큼 보조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 자체는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감세안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거는 사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그랬죠. 네, 네. 이어받고 오히려 더 늘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또 대만의 TSMC 같은 반도체 회사들한테 네. 상당히 좀 불확실성 제고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공장 증설해 놓은 기업들한테는 천만 다행이죠. 네, 요거는 네. 정말 다행스러운 네. 일입니다. 과거 이제 한국 증시 같으면은 이제 그 쪽에서 상장하는 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얼마 전 중복 상장 같은. 네, 거. 네. 그런데 맞습니다. 얼마 전 합병 발표한 HD 현대건설 기계인가요? 네. 네,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어떻게 된 거죠, 이게요? 이게 사실 이제 그 HD 현대 그룹 밑에 예. 이제 굴삭기 하는 회사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봐도 약간 중복 상장일 수 있잖아요. 비슷한 네, 회사가. 네. 물론 좀 다른 게 HD 현대 인프라코는 그 K2 전체에 들어가는 엔진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방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본업은 사실은 굴삭기입니다. 네. 그 둘이 좀 겹치는데 이번에 이 회사 둘을 이제 합치겠다. 합병을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에는 과거에 이렇게 중복 상장을 해도 그냥 냅두거나 아니면은 비상장 자회사를 그냥 상장시키는 경우죠. 쪼개서 그런 게 좀 되게 많았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합병이 좀 갑자기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주주 가치 측면에서 좋은 거죠. 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이게 기업이 느는 것보단 줄어드는 게 훨씬 공급이 줄잖아요. 네. 주식 공급이 줄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예, 네. 그래서 이거 발표한 날 현대건설기계 주가가 당일에 15%나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과거랑은 다르게 중복 상장이 아니라 오히려 중복 상장한 기업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 그래서 현대건설기계가 전 세계 25위 기업이고 네. 인프라코어가 21인데 이 둘을 합치면 10위가 된대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하나로 합쳐서 큰 회사가 생기면 시총이 커지니까 펀드에 편입하기도 되게 좀 좋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리고 SK그룹도 원래 SK엠무브라는 그 윤활유 제조사 상장시키려고 그랬는데 요걸 포기하고 네. 그 SK온 있죠. 배터리 회사. 여기 네, 네. 합병시키는 쪽으로 가려나 봅니다. 그럼 요것도 일단 주가엔 좀 긍정적인 게 그러네요. 예, 중복 상장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CJ랑 CJ 올리브영 간에 또 여기도 합병설- 아마 합병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그냥 이게 상장시켜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자꾸 중복 상장 그거 예, 아예 그냥 칼을 꺼내 드셨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합병을 지금 좀 선호하는 쪽으로 그래서 주가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 조선이라든가 방산 뭐 이런 그 한때 그 주도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네, 있는 많이 모습인 빠졌어요. 거죠. 네. 급락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일단 가장 큰 거는 좀 각각이 다 다르지만 가장 큰 건 공통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상반기에 되게 많이 올랐는데 네. 최근에 이제 못 오른 기업들이 오르다 보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네. 뭐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조선주는 좀 최근에 LNG성 공급과잉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후판 철강이 이제 원재료인데 후판 값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일이 악재였고 좀 떨어질 거라는 네. 생각인가 보죠. 그러면요. 그리고 네. 모멘텀도 약화된 게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종료됐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모멘텀 부재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다만 이들 주가가 상승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근본적으로 조선 LNG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요. 친환경 선박 교체해야 되고 맞아요. 방사능 지정학적 위험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럽 주요국들은 무기 확보에 한 파트너 국가로 한국을 좀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무기 노후도도 심한가요? 예, 맞습니다. 예, 되게 좀 심한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압기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과도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좀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숨고르기 하는 정도지 네. 펀더멘털 자세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어떤 그 증시 일정을 주목하면은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내일 좀 제일 중요한 게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조금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들을 하는데 네. 좀 지켜보시고 내일 이제 미국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인데 아이고 오늘 밤 1시 넘어서죠. 예, 근데 네. 8월 1일까지 유예시켜준다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해서 네. 사실상 3주 유예됐다 이렇게 봐주시고 예. 9일은 FMC 의사록 그리고 10일 날이 좀 중요한 게 한국은행 금통이 이번엔 동결할 거예요. 동결 예. 전망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그 일정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